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정기총회가 사실상 소망교회에서 열리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총회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불씨를 지피다. 오늘은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재학생과 교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이끌고 UN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정기총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총회 장소로 물망에 올랐던 소망교회에서 사실상 장소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회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오는 9월에 있을 109회 총회 준비를 위해 소망교회에 장소 제공을 요청한 예장 통합총회. 그러나 지난 17일 소망교회 임시당회에서 정기총회 장소 제공 허락건이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당회원 투표 결과 장소 제공 찬반에 30대 30 동수가 나온 겁니다. 이 같은 당회 결정에는 김의식 총회장의 입장 표명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소망교회는 총회 장소 제공 조건으로 현 총회장의 총회장직 사임 또는 109회기 총회 불출석을 내걸었습니다. 불참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총회장 리더십의 윤리도덕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김의식 총회장은 지난 8일 불참 의사를 표명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불참 사유로는 건강 문제를 꼽았습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갈 것이라며 건강 상태로 인해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해명에 소망교회 임시당회 현장에서는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망교회 당회 측은 오는 24일 임시당회를 다시 열고 장소 제공 여부를 한 번 더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예장 통합총회는 헌법상 해당 날짜인 24일까지 정기총회 공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총회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과 도림교회 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불씨를 지피다.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논할 때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한국교회에 미친 기도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 속의 기도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기독교사 140년. 그 시작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는 한국교회 부흥의 발판이 됐고 우리나라 특유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계학자들은 작금의 한국교회가 회복을 위해선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요즘에 개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조차 찾아보기 힘든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국교회 침체가 기도와 깊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9일 세계 기도운동본부가 소명중앙교회에서 개최한 120문도 기도운동 평신도 발대식에서는 남녀 평신도 각각 120명을 발족했습니다. 초대교회식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세계복음화의 밑거름이 됐던 것처럼 평신도를 기도동역자로 세워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평신도의 활동은 한국교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활동이 열렬하게 뻗어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240명의 평신도들이 남녀가 기도운동의 거룩한 사역에 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대식을 했다면 앞으로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퍼져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기도운동 발대식. 특별히 소명중앙교회가 진행하는 기도원순례인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에 참여했던 성도들로 구성됐습니다. 기도원순례 참가자들을 결집하는 것. 이를 통해 성도 개개인이 기도 주체자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120문도 기도운동이란 연대 아래 함께 기도하며 영적 공동체성을 갖도록 구심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기도운동은 한번 모이자는 거예요. 기도의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로서 단회성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자. 나는 부름받은 기도의 용사다. 내가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산다. 기도운동 참가자들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길 다짐했습니다. 기도 행전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요. 또 평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할 수 있다니 감사하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립시다. 우리 평신도는 그 기도 운동이 살아나서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을 기도동역자로 세우는 120문도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 재학생과 교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이끌고 UN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칼빈대 연수단은 한국대학으로는 처음으로 UN 본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재학생과 교직원 20명으로 구성된 UN 국제기구 연수단을 이끌고 UN 경제사회이사회 주최로 열리는 2014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칼빈대는 UN 평화유지군 법무지원 사무국 JCS와 함께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한국전쟁의 휴전을 가져다주고 한국 재건에 큰 도움을 준 유엔의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세미나를 개최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JCS 리너드 길란드 부국장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다니엘리 전 사무국장이 평화유지군의 법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사업 실천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칼빈대 재학생들도 강단에 올라 국제법을 위반하며 전쟁의 위협과 대량 학살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장은 이번 유엔 방문이 재학생들이 지속 발전 가능한 목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DG 문제들을 우리 칼빈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가슴에 담고 아마 세계를 향해서 비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에 방문한 칼빈대 재학생들도 자부심과 함께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UN 본부를 방문하게 되면서 제 꿈이 한층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칼빈대의 한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글로벌 칼빈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황건영 총장과 연수단은 이번 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한복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필리핀 뿔로 주님의 교회가 16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빈민가 곳곳에 아이들이 모여 교회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소식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뿔로 주님의 교회 16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뿔로 주님의 교회는 10년 전 CTS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이후 조금씩 변화를 이뤄갔습니다. 지금은 약 180여 명의 아이들이 천막이 아닌 마을의 농구장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행복한 16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Since before, we don't know, we don't have even a snack, but now thanks God for the blessing. Also, we have some friends from other country, from other place, helping us. Also, CTS helping us, encouraging us to still standing. 천막교회로 시작된 뿔로 주님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선교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뿔로의 아이들은 팬데믹 기간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계속 이어가 지금은 빈민 이주촌으로 강제 이주된 아이들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Nakakalungkot po kasi yung ibang mga ka-church member po namin nagsialisa na po. Naligaw po sila ng landas. Di po nila pinili si God. Pero nagpapasalamat pa rin po ako dahil yung mga old members nagsisibalikan pa rin po. Then, nagpapasalamat din po ako dahil malakas pa rin po sila Ate Roda, sila Pastor Kim na nagtuturo po sa amin. And thanks God kasi nandiyan po siya para sa amin. At ginagabay niyo po kami sa bawat pag-service po namin. Ngayon, malapit na magawa yung bago naming church na makasimba na kami ng maganda, malamig, na komportable kami, ganun. Nagpapasalamat ako kasi gumahanap si God, nagbibigay si God ng mga tao o mga instrument na mapapatuloy yung mission namin. Nagpapasalamat. 지난 1월 기공 예배를 드린 뿔로 주님의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필리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완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과 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미래 꿈을 키워주는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센터로 선교센터로 거듭내서 그렇게 아마 지어줄 걸로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뿔로의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영육 간에 더욱 강건히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라스피냐스 뿔로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대법원이 동성애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 신청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 신청을 허용하는 반헌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에 동성결합 상대방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속제도와 고용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내방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한교총을 내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국교회가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저출생 문제를 위한 제도와 혜택이 담긴 업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반성경적이고 독소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한국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며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시급한 과제라면서 말해주신 모든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스펠 합창단 빅콰이어가 세계 합창대회 챔피언 경연 팝 앙상블 부문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해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빅콰이어 안찬용 대표는 여러 단원의 목소리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 합창대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40개국 250여 개 팀 11,000명의 참가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 옥천에 있는 하동교회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동교회는 최근 남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교회 예배당은 물론 사택까지 물이 들어차고 교회 마당에 있던 차량은 수리 불가 판정을 받는 등의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상황을 접한 현지 교계연합회는 진흙을 걷어내는 등 피해 복구 활동을 펼쳤으며 CTS 인터내셔널도 지난 10일 하동교회를 방문해 긴급 구호를 펼쳤습니다. 옥천 하동교회 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은 오는 30일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계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동북교회가 설립 54주년을 맞아 미랄복지재단과 나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눔 예배에는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차지우와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미랄복지재단 정규태 미랄문화예술센터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 현장에서 가족을 지키다 숨진 두 딸의 아버지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코리 콤페라토레를 위한 촛불 기도회에 수백 명이 참석해 애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콤페라토레가 다니던 교회 소속 교단인 글로벌 감리교회가 진행한 추모 모금액이 17억 원 넘게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가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은 앞으로 영문계간지 세계교회 성장을 발행하는 한편 세계교회들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계교회 성장연구원 홍영기 원장은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을 세계교회와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롭교회 신옥주 교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중고등학생 위주로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양성하는 기독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영 데이비스 스쿨인데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8시 30분.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기독교 세계관 중심으로 교육하는 이곳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영 데이비스 스쿨입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평일에 신앙훈련과 기숙사 생활을 통해 전인적 교육을 받고 주말엔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교회를 섬깁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그런 학교로서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기숙하는 학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서 다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데이비 스쿨은 청소년 선교단체 영데이비 미니스트리의 기독대안학교 사역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 지도자와 선교사 양성을 위해 2015년에 출범했습니다. 중고등 교과목 중심 9명의 전문교사가 검정고시와 수능을 위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온라인 수업과 수업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탤런트 수업을 통해 음악과 미술, 커피 교육 등 개별 맞춤 학습으로 자신만의 재능과 꿈을 발견합니다. 현재 영 데이비스 스쿨을 통해 졸업한 35명의 학생들은
목회자와 선교사, 연구원, 교사 등으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어, 국어, 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정고시뿐 아니라 다양하게 더 깊이 더 수준이 높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좀 더 자기의 그 은사와 비전을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매년 단기 선교와 어학연수를 통해 선교사의 삶을 체험하고 사회에선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도록 제시합니다. 또한 악기 교육을 통해 훈련된 학생들은 찬양팀 나우워십을 만들었으며 매주 금요 예배 인도와 지역 캠프 찬양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도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학교에 와서 제가 또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로 인하여서 좀 다른 분들께도 은혜를 끼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드리는 예배긴 한데 또 섬길 때마다 새롭고 또 항상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진 지도자 양성을 꿈꾸는 영데이비스쿨.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학교는 학생교육과 신앙훈련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복음통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다음 세대와 중앙예담학교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기도회에서 청소년들은 철원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돌아보며 6.25 전쟁의 실상과 분단의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역사를 돌아보고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도회에서 청소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목포 낙원교회는 하와이 코나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총장을 지낸 폴 칠더스와 그의 아내 수지 칠더스 선교사를 초청해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인카운터 전시와 연합집회를 열었습니다. 14일 주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한 목포 지역 전시 투어에는 폴 칠더스 선교사의 어머니 이본 칠더스에게 말씀을 배우고 3년 반에 걸쳐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뉴질랜드와 일본 작가의 가로 18m, 세로 2m의 벽화가 전시됐습니다. 매일 저녁 관람객을 만나 작품이 제작된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소개한 폴 칠더스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장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강론했습니다. 작품 전시와 설명회 이외에도 다음 세대와 여성들을 위한 집회도 열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도 같은 요한계시록을 소개했습니다. 투어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 연합집회도 함께 마련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마라나타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민국 의회와 통합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 대표 30인의 이름으로 발간된 활판 인쇄 전단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순환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대상 확대 등의 탄소 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 전용 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하고 해상물류와 노사관계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3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 수요 감소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 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관 단계에서 300kg에 달하는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보다 적발 물량은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확대됐다며 1kg 이상의 대형 밀수는 감소한 반면 10g 이하 소량 밀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 피해 지역의 전파 사용료와 통신 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과기부는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동군과 논산시, 서천군 등 5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파 사용료와 통신 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특별 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 6개월 동안 전액 감면을 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 요금도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이 최대 12,500원 감면할 예정입니다. 서울 종묘 인근에서 조선시대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발굴 조사를 담당한 한울문화유산연구원은 소로 추정되는 동물의 두개골이 나와 일대를 조사한 결과 10개 이상의 수혈과 소뼈를 발견했다며 소뼈가 한 번에 집중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발굴된 소뼈 등을 이번 달 안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로 옮겨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휴가 사용과 일휴가 병행 등 정량적, 정서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는 물론 출입국 우대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